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서 지금 거리대를 내다봤는데 다육이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화가 난다. 위에서 물이 떨어졌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젖어져 있어요. 바깥에 바닥이. 그래서 새벽에 아침까지 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기예보를 가서 찾아보니까 새벽에 또 비가 오고 또 오늘 12시에서 한 3시까지 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털어줘야지 했는데 이렇게 비가 왔네요. 근데 요즘엔 제가 사실 비가 와도 물을 자주 털어주진 않아요. 그래도 애들이 타지 않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새님이 와서 쪼았네요. 이렇게 새가 와서 이빨 자국을 이렇게 요즘에는 새가 쫓지 않거든요. 저희가 거리대 요즘에는 새가 쫓지 않는데 저희가 가을에는 새들이 와서 많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쪼는데 이렇게 먹을 게 많을 때는 쫓지는 않는데 신기하게 제가 멕시코 자이언트를 이렇게 쪼아놨네요. 한 군데를. 여기 또 쪼았구나. 한 여러 군데 쪼았구나. 세상에나. 이렇게 벌레가 물거나 새가 쪼았을 때 운이 나쁘면 물음이 올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다육이를 한번 떨어뜨려 놨는데 화분이 깨지면서 다육이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그 다육이가 물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벌레가 물거나 새가 쪼아도 운이 나쁘면 물음이 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 제가 물을 듬뿍 줬다고 오동통 잎들이 살이 물이 이제 들어가면서 차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바닐라비스예요. 바닐라비스가 되게 좀 예민한 애거든요. 예민한데 요 지금 예쁘게 오동통하게 라인이 생겼죠. 마디 봐도 숫살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물방울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게 지금 카시오 적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물을 좀 많이 굶겼을 때 오물을 줬었는데 물을 주면 확실히 얘가 펴져요. 얼굴이 펴지고 지금 위에서 굵은 물방울이 비가 그쳤는데도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는 빗방울이 아니라 위에서 물 청소를 하거나 에어컨 실외기 지금 온도가 많이 낮아서 덥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희가 며칠 전까지는 막 29도, 30도까지 5월인데도 그렇게 올라갔고 제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게 사실 7월 말의 온도거든요. 7월 말의 온도인데 벌써 5월 달에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6월 초인데도 온도가 그래서 놀랬는데 한 6월 한 5일 넘어서 온도가 푹 내려가더라고요. 푹 내려가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비가 오고 나면 사실 온도가 조금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고 그런데 이렇게 올 여름은 폭염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5월 달에 벌써 막 30도, 29도, 28도 막 이렇게 올라갔고 5월 여름 되게 덥겠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더우면 다육식물만 그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에어컨 바람을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에어컨을 안 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경험을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좀 골병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요번에는 좀 시원하게 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이게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이,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그래서 추위하고 더위하고 되게 좀 강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도 자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육이를 이렇게 내다볼 때 햇볕을 보잖아요. 그럼 햇볕에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다육식물한테도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게 햇볕을 못 본 다육이하고 햇볕을 잘 본 다육이가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요게 지금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내놓은 지 6월 초쯤에 내놨는데 거진 분갈이하고 그 부엌창가에 있던 다육이를 너무 웃자라고, 이게 보면 수분기가 이게 단단한 조직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얘네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고 없고 차이에 그 얘네들이 되게 다릅니다. 색깔이 있는 애들은요 면역력이 되게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면역력이 되게 강하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애들은 면역력이 되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름도 잘 나고 겨울도 잘 나요. 근데 이게 온도 차이가 없으면 얘네들도 한여름에는 색깔을 초록하게 쫙 빼요. 그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햇볕에 좀 초록으로 뺐어도 햇볕에 관리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무름도 들어오고 여름도 잘 나고. 그런데 요런 애들이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여름 나기 조금 힘들어하고 무름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한풍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여름에는 이제 베란다 문을 좀 많이 열어놓고 또 선풍기까지 좀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밤에는 좀 껌껌하게 해주고 낮에는 좀 환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죠, 굵은 게. 이거는 위에서 빗물이 아니라 위에서 물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를 해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다육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이게 위에서 물 청소를 했나 보다, 해가 쨍하니까. 요즘에 날씨가 어떠냐면 아침에는 맑아요. 아침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맑다가 12시가 딱 지나면 먹구름이 어디서 이게 몰려오는지 쫙 깔려요. 그래서 해를 가려요. 그래서 이제 남양 같은 경우 너무 해가 좀 강한 곳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산책하러 이제 제가 이제 나가는 시간에 해가 가리거든요. 저는 사실 햇볕을 보러 나가요. 햇볕을, 면역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햇볕을 보러 나가는데, 이렇게 일단 자리를 한번 옮겨서 이렇게 할 때, 다육이도 햇볕을 잘 봐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사람도 햇볕을 잘 봐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햇볕을 못 보면 이렇게 초록잎으로 쫙 빼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애들을 과다 영양 섭취를 해주면 안 돼요. 과다 영양 섭취, 그러니까 물 같은 거를 너무 과다하게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기에도 되게 짱짱해 보이지만 만지면 물컹물컹해요. 만지면 물컹물컹한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서 물컹물컹해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보기에 물고파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물을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가 밑에 잎이 하엽 좀 많이 지고 주름이 많이 지고 그럴 때,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바깥에 있는 애들이랑 안에 있는 애들이랑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사실 요래도 물을 줘도 걱정이 안 되지만,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름에는 말려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죠, 해가 쨍한데. 제가 요즘에 제일 보는 재미가, 얘네들은 늘상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봐서 방울복란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방울복란을 한번 보러 가요. 짜잔! 제가 요즘에 사실 방울복란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방울복란 심고 제가 또 열흘 자리를 비고 와서 얘네들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잘 있는지 없는지. 입장이 찼네요. 제가 이제 물을 주고 다음날 만져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잎, 생장점 주변의 잎은 단단해졌는데 요 밑에 잎은 물컹물컹 했거든요. 근데 위에는 조금 물컹물컹하네. 근데 여기는 얘네들 좀 찼어요. 여기는 찼는데 여기는 조금 물컹하네. 이렇게 여기 주름이 지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만들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건강한 잎들을 하엽이 지는데, 대부분 맨잎부터 하엽이 지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잎들이 하엽이 지네요. 이렇게 하엽이 중간 이렇게 많이 졌죠. 근데 보기 위에 잎은 되게 짱짱해요. 되게 짱짱한데 얘는 좀 물컹물컹한데 주름이 지네요. 신기하게.
얘도 물을 좀 듬뿍 줬으니까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그 이제 물을 좀 안 챙겨준 애랑 챙겨준 애랑 뿌리 내림이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분갈이하고 제가 얘를 이제 자리를 비고 열흘 동안 물을 못 챙겨주기 때문에 물을 애초에 좀 이렇게 절반이 젖을 정도로 물을 좀 주고 갔어요. 주고 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것도 있지만 저희 강아지를 엄마한테 맡기고 갔었거든요. 근데 한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고 제가 코로나 이후로 저희 엄마네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저희 집 엄마네 집에 간 적이 없는데 야, 나이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좀 조심스러워 갖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신기하게 저희 집 강아지 분명히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 방울복랑 얘기하다가 또 이제 산천포로 흘렀죠. 저희 엄마한테 강아지 그 현관문을 열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강아지가 탈출을 해서 집을 나갈 수 있으니까 열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 등에는 전자칩을 인식을 했거든요. 주소랑 뭐 전화번호 인식을 했는데 요 녀석이 제가 보고 싶었는지 5일째 되던 날, 열흘째 되던 날이었나? 열흘째 되던 날. 제가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 오는 날 얘가 탈출을 한 거야. 그 전날 탈출했구나. 그 전날 탈출을 했는데, 제가 그때 집에 왔을 때가 한 2시에서 4시 그 정도 사이였을 거야, 아마. 그 정도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강아지가 탈출했다고 하면 걱정이 될까봐 저희 엄마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딸도 저희 엄마네 집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2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로 한 2시간이 넘게 걸려요.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 거리를 차로는 되게 이제 뭐 짧게 걸릴 수 차로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간 찻길도 되게 좀 여러 개를 건너야 되는데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녀석이. 엄마 강아지가 저는 알죠. 요 강아지가 되게 이제 절 좋아하기 때문에 탈출을 하겠다 문 열면 해갖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걸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줄 김치를 담그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이 탈출해갖고 저희 집에 아파트 여기가 지금 1층이에요. 1층 저쪽 뒷베란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늘 산책을 하고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 1층으로 제가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이제 찾으러 왔죠. 찾으러 왔는데 요 강아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 아무리 해도 막 잽싸게 막 귀를 펄럭이면서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까 저희 오빠가 저희 이제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얘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저희 딸이 와서 이제 오니까 얘가 이제 그제서 와갖고 이제 데리고 이제 갔는데 사실 그때 제가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집에 오는 날이었는데 강아지가 그때 신기하게 제가 오는 날 탈출해갖고 집에 와 있었다는 썰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갔죠. 제가 이제 그날 집에 오는지 모르고 좀 방울복랑금을 보면서 제가 좀 썰을 풀었죠. 이렇게 하여튼간 물을 주고 나서 많이 예뻐졌어요. 많이 예뻐졌죠. 원종 방울복랑금도 예뻐지고 요 녀석은 한여름에 하엽이 심하게 지금 입장을 좀 떨구는 게 좀 유명한데 벌써 여기하고 여기 밑에 입은 많이 하얘졌어요. 그래갖고 또 못 나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못 나지지 않고 요 정도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금세 또 이렇게 구름이 쫙 깔렸어요. 12시에 또 비가 온다 그래갖고 지금 9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저희 집 수연 그리고 까라소 그리고 얘가 홍미인인데 이렇게 전혀 홍미인 같지가 생기지 않아 갖고 제가 키우면서도 홍미인이 아닌 것 같아 갖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를 이벤트 해갖고 이름을 맞춰보세요 했는데 나중에 내갖고 제가 이제 분갈이한 거를 찾아보고 이름표를 찾아보니까
홍메인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에 한번 가서 애들 물 반응도 한번 확인할 겸. 요 지금 마리나가 제가 물을 주고 나서 얼굴이 되게 쭈글쭈글, 물 주기 전에 얼굴이 진짜 오므려져 있고 되게 못나졌는데 수돗물 듬뿍 줬거든요, 여러 번. 근데 입장을 많이 폈습니다. 제가 수돗물 줄 때 물어보셨어요. 그 구독자님이 그 물조리개 어디서 사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물조리개는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답니다. 얘들이 아주 빵실해졌어요. 이게 합식한 다육이도 물을 너무 굶기니까 사이가 떠서 되게 미웠었는데 얘는 한번 재검을 해야 돼요. 얘는 데려와갖고 여기 사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쪽벌이 됐죠. 얘는 데리고 와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저쪽에 가서 한번 볼까요? 강아지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이런 거는 떼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집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저희 딸이 노트북으로 이제 강아지가 이제 없어졌다 해갖고 올렸더니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강아지가 3층에서 4층인가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문 긁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런 제보가 있어갖고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또 100만 원 주고 찾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막 혼내켰죠. 왜 100만 원을 얘기했냐? 100만 원 찾을 거면 50만 원에도 찾을 수 있다. 50만 원 얘기하지 왜 100만 원 했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강아지 없어지면 네 엄마가 아주 큰일 났다. 그래갖고 빨리 찾기 위해서 100만 원 얘기했다. 강아지가 탈출을 해서 그거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저희 집까지 그 찾기 그 아주 위험한 찾기를 건너고 해서 찾아왔다는 그 영화 속의 이야기잖아요. 완전 저희 강아지가 토이 푸들이거든요. 그래서 푸들이 상당히 좀 똑똑한데 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거기서 어떻게 찾아왔지? 내가 2년 넘도록 엄마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시내에서 만났지. 그래서 가본 적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찾아갔을까? 집으로 찾아왔을까? 그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실 믿기지도 않고 얘가 여기 어떻게 찾아왔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하치인지 히치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제 TV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 이제 주인공 남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열심히 키우고 놀고 그러다가 이 남자가 어느 순간에 죽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사람이 잘 다니는 전철역 거기에 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봐준 사람이 데려가서 또 돌봐주면 거기 가 있고. 그래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되게 똑똑해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이렇게 보면 식물들도 힐링을 많이 주죠. 식물들도 힐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얘네들 보세요. 물을 줬다고 금세 오동통 되게 예뻐졌어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진짜 되게 못나졌었거든요. 듬성듬성 막 그랬었는데 많이 예뻐졌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